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라는 책입니다. 지은 이는 홍재화 님입니다. 홍재화 님은 맨발 신발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비바미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걷기의 새로운 트렌드인 맨발 어싱, 발과 종아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걸을 때 좋은 신발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걷기의 새로운 트렌드, 맨발 어싱, 본투런이라는 책이 있다. 크리스토퍼 맥두걸이 지은 이 책은 미국 아마존닷컴, 뉴욕타임스에서 43주 연속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했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200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이 팔렸다. 이 책의 내용은 세계 최고의 울트라 마라토너와 멕시코의 숨겨진 원시부족 타라우 마라족이 벌이는 경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국의 울트라 마라토너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비싸고 최고로 과학화된 신발을 신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부상이 잦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타라우 마라족은 아주 가볍고 얇은 와라치라는 전통적인 신발을 신고 달리지만 부상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두 부류를 오랫동안 비교하고 연구 자료를 검토한 저자는 신발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결국 맨발이 과학화된 신발보다 훨씬 달리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나이키의 불편한 진실편에서 과학화된 신발의 허상을 자세히 말한다. 그런 이 책이 나의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선 크리스토퍼 맥두걸은 누가 나에게 언제 비바미 신발을 신어도 되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항상 신어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하겠다라는 추천을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맨발 러닝과 신발 러닝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맨발로 뛰는 것이 신발로 뛰는 것보다 인체에 대한 충격이 30% 이상 적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 유명한 네이처지에 게재하고 BBC 등에서 방송한 하버드 대학교의 리버만 박사 또한 비바미 신발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다. 물론 그는 언론사에 발표하기 전에 비바미에 그 자료를 보내와 감사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다. 이 두 사람이 비바미 신발을 권하면서 나로서는 상당한 마케팅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2009년을 전후해서 신발업계는 맨발 신발을 강조하는 제품을 쏟아내었다. 신발의 주된 특성이 맨발이다 보니 나도 맨발로 걷고 달리기를 경험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에도 맨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알았고 더구나 맨발로 산악이나 장거리 달리기 하는 울트라 러닝 클럽도 있었다. 이들이 내 신발의 주된 고객이었다.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걷기를 체험하기로 했다. 맨발로 산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쑥스럽고 심심해서 네이버에 맨발 걷기 클럽에 가입해서 파주의 사막산, 대전 계족산, 서울의 대모산과 청계산을 같이 걸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혼자 북악산, 수락산이나 도봉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해서 이제는 때때로 산을 맨발로 올라간다. 동네 뒷산인 개운산에 있는 운동장에서 신을 벗고 걷기는 자주 한다. 신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걸을 때 같은 땅을 딛고 있어도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라진다. 맨발로 세상에 섰을 때는 대지가 주는 느낌을 받으려고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걷는다. 그러면 내가 지구와 접촉하고 있다는 쾌감이 온몸을 감싼다. 틱낙한 스님은 그의 책 걷기 명상에서 지구별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구별 위에서 걷는 한 걸음마다 발 아래 있는 든든한 대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살아있음의 기적이 생겨나고 걸음마다 나를 실제하는 사람으로 지구를 실제하는 존재로 실감하게 된다.
땅에 닿는 발바닥 신경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존재는 머리가 아닌 발바닥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서 지구별 위에 인장 찍듯 찬찬히 걷다 보면 지구는 따스한 온기로 차가운 시원함으로 뾰족한 따끔함과 진흙의 질펀한 온정을 내게로 전해준다.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의 지구, 가이아와 나는 그렇게 교감한다. 맨발로 산을 걸으면 가이아가 주는 경이로움에 생의 새로운 의욕과 감사로 충만해진다. 걷는 자세가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네 발로 걷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두 발로 걷는다. 매 걸음마다 인간의 수직 무게중심과 좌우 균형은 오르내리고 흔들거림을 반복한다. 성인 남자의 평균 몸무게를 70에서 80kg이라고 한다면 양 발은 각각 35에서 40kg을 지탱해야 한다. 발바닥은 인체 표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좌우 위아래로 흔들리는 몸무게 전체를 버텨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부담은 전체 체중의 60% 이상을 감당하는 허리도 마찬가지다. 무릎은 그나마 2개이지만 허리는 상체를 척추 하나로 지탱하고 있다. 허리 부분의 척추는 체중의 6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목뼈는 3kg 이상의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목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골격계뿐만이 아니다. 근골격계에 매달려 있는 내장기관도 나빠진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옆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 등이 곧게 뻗어 있는 자세다. 걸을 때는 목과 머리 부분은 약간 하늘을 보는 시선을 유지한다. 목을 세워 시선을 약간 올리고 턱은 당기며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허리를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자세로 걷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연스러운 자세가 바른 자세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 간다. 그리고 약한 부분의 힘을 보강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반대편의 근육과 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걷는 모습에 따라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걷는 속도가 느리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좌우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게 기우뚱거리며 걸을 때는 골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걸으면 걱정거리가 많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걸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다. 걸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면 뇌에 이상이 의심되며 빠른 시일 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발을 질질 끌며 걸으면 뇌가 다리 근육에 걷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발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발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가락과 족궁이 잘 움직이고 제한받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에서 일어나는 온갖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발의 기능보다는 맵시와 일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발이기 때문이다. 바로 필자가 판매하고 있는 비바미 맨발 신발이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다음으로는 수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는다. 맨발로 걸으면서 퇴화된 발의 감각을 살리고 좁은 신발로 쭈그러 들었던 발과 발볼을 확장시킬 시간을 갖는다. 요즘은 맨발로 산을 오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맨발로 걷기 좋은 곳으로 대표적인 곳은 대전 계족산, 서울 대모산, 청계산, 경북 문경의 문경세제길 등이 있다.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할 점은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자갈이 많은 길은 피하고 흙길, 이미 사람이 많이 다니던 길을 걸어야 지면에 있는 위험물로부터 부상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처음 걷는 사람은 20에서 30분 정도 걷기와 휴식을 반복하고 다음날 몸과 발바닥에서 열이 날 수 있으나 곧 회복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 마사지도 수시로 해준다. 발에는 큰 근육도 있지만 작은 근육들도 있어서 피로를 쉽게 느낀다. 특히 발의 근육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발 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며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족저근막을 늘려준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골프공이나 발 마사지 도구를 발바닥에 두고 지그시 밟으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한 발목 원인. 발목 관절은 모든 주요 관절 중에서 가장 강하고 많이 움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자주 부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골절과 염증이 생긴다. 발목이 약해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 몇 가지이다. 골관절염, 연골이 파괴되어 발목이 약해지는 진행성 상태, 당뇨병, 신체가 당분을 분해하고 처리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종종 발목의 순환과 힘의 손실로 이어짐, 뼈 골절, 발목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거나 안쪽으로 발목이 돌아가 꺾이는 충격으로 발생, 발목 부상, 진행 방향에 급격한 선회가 자주 일어나는 운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발목 염자, 발목이 갑자기 강하게 구부러지거나 비틀릴 때 발생하는 부상, 열악한 아치 지원, 발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발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종종 발목의 통증과 쇠약을 유발함, 아치 부분을 보강한다는 신발 또는 보조제로 인한 경우가 많음. 이런 미세한 발목 흔들림이 지속될 경우 발목 인대 및 근육의 손상이 올 수 있음. 걷기가 척추에 좋은 이유. 우선 걷기는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한다. 몸통, 코어, 요추 근육은 허리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은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약화되고 약해져 척추의 부정열을 유발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지속하면 근육 약화, 피로, 부상 및 통증이 증가하고 척추 근육의 전체 질량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약해지는 척추 근육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걷는다면 척추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척추의 작은 혈관이 수축되어 척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반면에 걷기는 혈관을 열어 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걷기는 근육의 독소를 배출한다. 근육은 수축하고 팽창할 때 생리학적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는 허리 근육 조직 내에 축적되어 경직을 유발한다. 걷기는 이러한 독소를 배출한다. 또한 걷기는 허리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데 이 뻣뻣함은 요추의 압력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곡선을 망가뜨린다. 하지만 걷기는 등, 다리, 엉덩이의 근육과 인대를 늘려 유연성을 높인다. 걸을 때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 고관절, 굴곡근과 같은 특정 근육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칭된다. 척추 인대와 힘줄의 유연성도 증가하여 허리의 전반적인 운동 범위를 개선한다. 종아리의 혈액순환 역할. 심장이 혈액을 펌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혈액 펌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운영하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은 5000cc다. 이 가운데 70%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신체에 보내져야 하고 또한 중력 때문에 하체로 몰린다. 그런데 하체로 보내진 피를
다시 상체로 끌어올리려면 심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심장에 부족한 힘을 보충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다. 종아리의 밀킹 액션이라고 하는데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팽창했다가 가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마치 소의 젖을 짜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종아리 동맥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이라는 신호다. 이처럼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다리의 정맥에 모여있는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설계되었다. 종아리의 정맥은 인체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끝낸 혈액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에서 짜낸 혈액이 정맥계를 따라 밀려난다. 다리 정맥의 단방향 판막은 혈액이 심장을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이 판막은 중력에 의하여 피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걸을 때 발도 발바닥에 있는 피를 위로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 발에도 작은 정맥 저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발을 내딛는 초기 동작에서 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발 정맥 저장소에 혈액이 짜내져 종아리 저장소로 보내진다. 비행기 좌석이나 자동차 좌석처럼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수축되지 않고 혈액이 고인다. 그래서 걷기가 다리 혈액순환에 좋다. 걷기는 혈액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심부 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종아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도구나 시간이 필요치 않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일주일에 3 내지 4회, 거리로는 10km 이상이 좋다. 야외를 걷지 않을 때는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을 한다.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단지 근육 안에 심부정맥 내의 혈액을 심장으로 뿜어주면서 하체의 혈액을 상체로 올라가게 한다. 그리고 종아리를 다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 걸을 때 좋은 신발은 결론부터 말하면 인체의 자연적 기능을 제한하지 않고 인체가 갖고 있는 공학적 효율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신발이 좋다. 물론 그건 내가 만들어 팔고 있는 신발이기도 하다. 내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발이다. 바로 신발의 기능이란 기능은 모조리 제거하고 최대한 맨발로 걷는 느낌을 주기 위한 비바미 맨발 신발이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인체의 움직임은 복잡하다. 신체 630개 근육과 206개 뼈의 절반이 걸을 때 사용된다. 걸음은 온몸을 움직이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인데 발에 생소한 신발로 발가락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발가락의 위치보다 발굽에 8cm 높은 굽을 대면 걸음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 거라고 확신한다. 아무리 기능성이 뛰어나고 섬세한 신발일지라도 발의 형태와 걸음거리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밑창이 얇아서 발바닥이 지면의 울퉁불퉁함을 느낄 정도로 부드러운 신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안전이다. 우리는 울퉁불퉁하고 툭툭 튀어나온 보도블록 또는 비포장 도로를 걷는다. 그런데 밑창이 딱딱하고 두껍고 쿠션이 있는 신발들은 자기 발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면 변화의 정보가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것을 신발이 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바미 신발은
지면의 변화를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다. 눈으로 놓친 지면의 변화를 발바닥이 느끼는 순간 운동신경을 통해 걷는 자세를 지형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 몸의 안전을 온 신경을 통하여 지킬 수 있게 되어 안전하다. 또한 건강에도 좋다. 부드럽고 가볍고 얇은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보면 발바닥은 지속적으로 지압을 받는다. 그렇지만 지면에 날카로운 위험물이나 지저분한 오물로부터는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쿠션 없는 부드러운 신발은 발바닥과 신경으로 연결된 온몸의 장기들 또한 활성화시킨다. 발바닥에 그려진 심장, 신장, 폐 등의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다. 그게 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그 부분들도 자극된다는 의미이다.